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최근에 죽음에 대한 쇼츠를 올렸는데 그 영상이 110만이 넘었더라고요, 조회수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죽음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거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행복한 죽음이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저도 의사를 한 지 이제 11년째고 그중에 이제 대부분의 기간을 암 환자들, 특히 사기암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사기암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진행기를 지나고 나면 말기로 가고 이후 임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상 임종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임종에 대해서 특히 어떤 임종이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혹시 행복한 죽음이라는 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경험한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70세 정도 된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6종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었고 이제 항암제 내성이 계속 생기면서 좀 힘드신 상황 중에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대기하던 중이셨거든요. 근데 그 암이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폐혈성 쇼크로 저희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쇼크가 굉장히 빨리 진행하면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임종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환자와 환자의 아내분 그리고 딸 2명 이렇게 모인 가운데에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딸들이 막 아빠 얼굴에 볼을 부비면서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아내분이 여보 존경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죽음이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고인께서 참 잘 사셨구나. 행복한 죽음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되게 행복하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반대로 안타까운 사례도 있을까요? 네,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사례인데요. 유방암으로 임종하신 65세 정도 되신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간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하면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간부전 상태였고요. 이렇게 암이 진행하면서 사실은 제가 가족들과 의사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환자분 본인께서 절대 연락하지 말도록 저를 계속적으로 말리시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자세히 제가 얘기해 보다 보니까 환자분 본인께서 20년 전에 이혼하신 이후에 남편과 아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형제들이 있지만 모두 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자 힘든 생을 살아오셨던 중에 이렇게 암에 걸리신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근데 결국은 간 부전이 진행해서 임종을 하시게 되었고 사실은 병원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 보니까 무연고자 사망 처리를 하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죽음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저도 뭐 인생이 짧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그런 사례가 있으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기 암 환자셨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합병증 때문에 입원을 하셔서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제가 당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환자분이 심장이 멎었다, 심정지가 발생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보호자분들 부르셔라, 가족들 빨리 부릅시다 하고 했더니 아들이 지방에 있는 거예요. 뭐 1시간이 걸릴지 뭐 2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심폐소생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인데 어쩔 수 없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암이 워낙에 중한 상태였고 전반적인 이제 신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의식이 점점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죠. 해서 시간을 끌다가 아들이 도착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사망선언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저는 이러한 임종 케이스는 너무나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본인이 꼭 원하는 것도 아닌데 가족이 원해서 내가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통증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하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우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상의를 해서 내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미리 다 약속을 하고 가족들과도 작별 인사를 미리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안타까운 어떤 임종의 경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암정복TV에서 안락사 주제를 다루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은 중한 질병은 맞지만 응급한 질병은 의학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근경색, 뇌출혈, 대동맥 박리 이런 거는 한두 시간 전에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임종을 준비할 새 없이 돌아가시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암 환자분들은 물론 암이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건 결국은 하루하루 어떻게 임종을 준비할지에 대한 시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암 환자들이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미리 임종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종에 너무 닥쳐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갈 때는 서로 무슨 얘기를 해도 소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환자와 가족들은 서로 하고 싶은 얘기도 하시고요. 평상시에 감사함도 표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한번 또 사랑한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가족들이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시면서 환자분이 좀 마음 편한 가운데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임종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밀도 있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60세 정도 된 환자분이었는데요. 저한테 이제 5년 정도 다니고 계신 분입니다. 남편께서 이제 아내가 그동안 애들 키우고 식당 일하고 이러느라 너무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이제서야 살만하고 애들 대학 가고 이제 시집 보내고 하는데, 이렇게 암에 걸리니까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그럼 해보는 게 좋겠다. 제 말대로 밀도 있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5년 동안 매주 등산 가고 데이트하고 또 뭐 해변을 거닐기도 하고 제주도도 다녀오시고, 또 소소하게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외래에 오실 때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물론 굉장히 이 환자분 운이 좋아서 사실 표적 치료제, 허투 표적 치료제를 하면서 지금 거의 4, 5년째 이렇게 다니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을 이전 50년, 60년 생활보다 밀도 있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 행복한 죽음이란 게 어떤 걸까요? 네, 결국은 행복한 죽음이라는 건 본인이 어떻게 살았냐가 참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암 치료가 잘 듣다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의료진과 환자와 상의를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권고하는 것이 호스피스 케어와 연명 의료 결정입니다. 근데 호스피스 케어에 저는 또 좋은 점이 임종 전에 이렇게 가족들과 관계를 풀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 전 혼란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터치하면서 가족들과 관계도 풀고 또 효과적으로 통증 조절도 되면서,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사실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 속에서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임종의 준비를 하면서 약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연명의료 결정. 이것도 이제 아까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굉장히 최선을 다해주세요. 끝까지 해주세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끝까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호자나 의료진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고통의 기간을 늘리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의미 없는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쉬쉬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결국 삶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